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현재 가랑비 수준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의 양은 익산 10, 완주 9.5, 김제 3.5, 전주 2mm입니다. 이번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때이른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2도를 비롯해 19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5, 6도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 예약이 쉽지 않은데요. 전국체전 기간에 숙박요금이 크게 올라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리는 익산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평상시 요금은 하루 4만 원. 전국체전 기간에 예약이 가능한지 묻자 2배인 8만 원을 부릅니다. 평일하고 주말하고 껴서 15개는 8만 원씩 받았어요. 몇 달 전부터 이미 8만 원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8만 원이 잘 받는 거라 또 했지. 숙박업소가 부족한 익산에서 방을 구하지 못한 인원들이 몰려드는 전주는 더합니다. 이미 평일 10만 원, 주말에는 12만 원을 받았다며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합니다. 하루 종일 방을 쓰게 되면 대실 장사를 못한다며 추가 비용을 부르기도 합니다. 대신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2만 원 추가되는 거지. 체전 날짜가 닥치면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당분간 예약을 받지 않기 위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아직 예약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고무줄같이 늘어나요. 이게 정해지가 아니야.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몰려드는 전국체전. 특수를 누릴 기회인 건 분명하지만 바가지 요금이 지역 이미지를 해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장수군이 군청에서 5분 거리에 조성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4개 업체밖에 없는 이 농공단지에 7억 원을 들여 취업정보센터를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준공된 장수 농공단지입니다. 분양률은 36%, 대부분 잡초만 무성한 허 벌판입니다. 127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지금까지 입주한 업체는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체 직원은 29명, 장수군은 이곳에 관리사무소를 겸한 취업정보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에 걸쳐 7억 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입주업체들은 취업정보센터가 왜 필요한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 시골은 다 이렇게 이장님이나 군에서 또 이렇게 전화 한 통하면 다 알아봐주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업정보센터는 5분 거리에 장수군청 코앞에 있습니다. 7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할 만큼 뚜렷한 활용 방안이 있거나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저희들이 배치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중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 활용도도 떨어지는 건물을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은 아닌지 시설 건립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직 시장 군수도 잇따라 선거 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경찰이 도내모 자치단체 공무원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군수의 활동과 업적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유하고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낸 홍보성 내용의 SNS 등을 공유하기를 하거나 응원 댓글을 적거나 좋아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려는 유혹이 강합니다. 공무원 한 명은 자치단체장에게 한 표이자 선거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지시를 공무원은 거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민심과 내부 사정에 밝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해당 선거는 불공정, 편파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 공직기강 합동감찰반 운영 등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15명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7명의 시장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나머지 3명은 다음 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어서 선거판은 더욱더 과열될 전망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선관위 그리고 각 시군은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겪는 군산의 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의 대규모의 장기 임대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에도 임대료 80% 인하와 같은 혜택을 줄 예정인데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막대한 조성 비용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현재 새만금에 있는 장기 임대 산업단지는 5만 2천 제곱미터. 정부는 지금의 40배 가까운 축구장 280개 크기의 임대 용지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폐쇄로 어려워진 군산 경제에 새로운 기업 투자를 이끌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 파격적인 입주 혜택을 줍니다. 입주 기업은 최장 100년까지 산업 용지를 쓸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5%가 아닌 1%만 받습니다. 80%를 깎아주는 겁니다. 이 초기 투자를 꺼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임대 용지를 특히 선호하고 있고 이 장기 임대 용지를 확보하면은 기업 유치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업이 유치가 되면은 근본적으로 군산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 산단 조성 비용의 분담입니다. 전체 조성비는 2,040억 원, 기획재정부는 40%인 816억 원을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감당하기 힘든 돈이라면서 분담 비율을 10%대로 낮춰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이 이번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의 국고지원 비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GM 사태 해결 과정에서 전북만 소외됐다는 논란까지 나오는 마당에 후속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산업단지 조성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멸종위기 희귀 생물들의 보고인 군산 백석제를 환경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동미나리, 물고사리 등 멸종위기 희귀생물 9종을 포함해 수십여 종의 생물이 생태계를 이루는 백석제입니다. 한때 전북대 군산병원 예정 부지로 유력했지만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게 가치가 더 높다는 환경부의 판단에 습지로 남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대신 백석제를 올해 연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립습지센터의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지정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단계인 정밀조사가 지난 2016년에 끝났는데도 2년이 되도록 후속 단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않아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중단됐다며 군산시 탓으로 돌립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건의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지로는 대상의 리스트에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산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환경부의 업무로 알고 있었다며 뒤늦게 지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환경부에서 뭐 이렇게 습지보호구로 지정해달라고 이제 지자체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입장이 바뀌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금 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늦어지면 백석제는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되어진다면 습지로서의 이제 그 어떤 그 자격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가만 놔두면 이게 육화작업이 계속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습지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고.
어렵게 지킨 백석재가 환경부와 군산시의 떠넘기식 업무 추진에 또다시 훼손 위기에 처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해로 88번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닷새간 남원 광활루원 일원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축제 개막에 앞서 어젯밤에는 한국 최고의 전통미인을 선발하는 춘향 선발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애틋한 사랑이 싹튼 광활루원에 예비 춘향이들이 모였습니다. 옷의 간복을 차려입은 후보들의 탄화한 자태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본선에 오른 32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여 20살 대학생 김진아 씨가 춘향 진에 선발됐습니다. 수상소감도 준비를 안 해서 정말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열심히 남원을 알리고 춘향제 더 부흥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6명의 춘향이는 앞으로 1년간 남원시와 춘향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남원의 멋과 맛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 선발된 춘향 아씨들은 지고지순한 춘향의 정절 그리고 이몽룡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춘향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제88회 춘향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전통예술축제인 춘향제는 창극과 판소리, 해외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또 민속씨름대회와 춘향 그네뛰기, 신관사또 부임행차 등 놀이와 체험행사도 배치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췄습니다. 춘향제는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예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옛것을 찾고 또 현대적 감각하고 맞떨어져 있습니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남원 춘향제는 오늘부터 닷새간 남원 광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조 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잼 군산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전북의 취업자 수가 5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의 취업자 수가 전분기에 비해 9,900명이 줄어드는 등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음식과 숙박업, 생산 또한 1분기에 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에게 환경 관련 핵심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미세먼지와 도시공원 일몰제, 유해 화학물질 문제처럼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환경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환경정책에는 동물복지 확대와 새만금 민관협의체 구축, 전주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환경교육 강화와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중앙당 최고위가 2차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를 배제한 건 밀실정치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당원을 무시한 폭거라며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북도당 선관위가 재경선을 치르지 않겠다고 반발함에 따라 오는 21일과 22일 중앙당이 직접 주관해 권리당원과 시민 50대 50 방식으로 재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